안녕하세요. 인터넷상의 누군가입니다. 오늘은 21세기 새로운 석유, 아니 그보다 더 귀한 반도체 전쟁의 한복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2년 말 챗 GPT의 등장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이 인공지능의 거대한 뇌를 움직이는 것은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바로 하드웨어, 그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2022년 말 챗 GPT의 등장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이 인공지능의 거대한 뇌를 움직이는 것은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바로 하드웨어, 그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대한민국 수출의 20%, 시가총액의 30% 이상이 반도체에 달려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지는 것은 곧 국가의 파산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SK 하이닉스의 집념은 엔비디아의 젠슨황을 움직였습니다. HBM3를 독점 공급하며 그들은 단숨에 게임 체인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SK 하이닉스의 집념은 엔비디아의 젠슨황을 움직였습니다. HBM3를 독점 공급하며 그들은 단숨에 게임 체인저가 되었습니다. 하이닉스의 필살기는 MRMUF 공정입니다. 칩 사이에 특수 물질을 채워 열을 식히는 이 기술이 삼성과의 격차를 만들었습니다. 메모리 제국 삼성전자는 당황했습니다. HBM의 주도권을 놓친 것은 30년 무패 신화에 금이 가는 사건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평택 캠퍼스,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30년 메모리 왕좌를 빼앗긴 자존심은 거대한 분노로 변했습니다. 사실 삼성은 HBM 기술을 가장 먼저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성이 없다는 이유로 팀을 해체했죠. 그것이 천문학적인 대가를 치르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삼성은 HBM3E 12단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업계 최초로 12층의 칩을 쌓아올린 이 기술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하이닉스의 액체 주입식 공정에 맞서 삼성은 비전도성 필름 NCF 방식을 고수합니다. 더 얇게, 더 견고하게 삶은 것이 삼성의 철학입니다. 삼성이 가진 유일한 무기, 그것은 턴키 솔루션입니다. 메모리 생산부터 파운드리 가공까지 삼성 혼자서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엔비디아의 젠슨 황을 만나기 위해 지구 반바퀴를 돌았습니다. 젠슨 황이 삼성 HBM에 남긴 젠슨 어프루브드 서명은 반격의 서막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율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12단을 쌓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률을 잡지 못하면 삼성의 꿈은 신기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차세대 HBM4로 향합니다. 여기서 뒤처지는 자는 반도체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만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만의 TSMC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성벽과 같습니다. TSMC와 SK하이닉스의 동맹은 삼성에게 가장 큰 위협입니다. 메모리는 한국이, 패키징은 대만이 맞는 이 완벽한 분업은 삼성을 따돌리기 위한 연합처럼 보입니다. 미국의 마이크론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세계 3위였던 그들이 갑자기 HBM3E를 삼성보다 먼저 양산하겠다고 발표하며 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뒤에는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습니다. 수조 원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은 한국 기업들에게 불공평한 전쟁터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법은 양날의 검입니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기업의 기밀 정보를 내놓아야 하고 중국 투자를 포기해야 합니다. 중국 시장을 잃는다는 것은 삼성과 하이닉스에게 매출의 30%를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거대 고래들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형국입니다. 이제 승부는 누가 더 잘 만드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잘 합치느냐에 달렸습니다.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이 한국의 운명을 쥐고 있습니다. 만약 대만과 미국의 연합이 공고해진다면 대한민국 반도체 30년의 영광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대만의 공세에 대한민국 정부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K 반도체 벨트란 거대한 국가 전략이 가동되었습니다. 경기도 용인, 이곳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들어섭니다. 무려 622조 원이 투입되는 유례없는 프로젝트입니다. 삼성과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수백 개의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읍니다. 외부의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립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반도체 공장은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정부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총동원하여 이 거대한 공장들의 전력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을 만들고
인재들이 의대가 아닌 반도체 공학과로 몰리게 하는 국가적 유인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 기술 유출은 간첩죄에 해당합니다. 국가 정보를 지키듯 반도체 공정 하나하나를 철저히 감시하고 보호합니다. 용인 클러스터가 완성되는 2047년, 한국은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30%를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생존을 넘어선 필승의 전략입니다. 과거 가난을 딛고 일어선 한강의 기적이 있었다면 이제는 반도체의 기적으로 다시 한번 세계 정상에 서려 합니다. 이제 전쟁의 무대는 HBM4로 옮겨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메모리의 정의를 바꾸는 혁명입니다. HBM4에서는 메모리와 로직 반도체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이제 메모리가 직접 데이터를 계산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PIM, 즉 지능형 메모리 기술입니다. 데이터를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처리하여 에너지를 70% 이상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칩을 더 높이, 더 촘촘히 쌓을수록 열 과의 전쟁은 더 치열해집니다. 원자 단위의 공정 기술이 필요합니다. 구글, 메타, 아마존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이제 자신들만의 맞춤형 AI 칩을 원합니다. 한국은 그들의 유일한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액체 냉각, 광반도체, 꿈의 신소재까지 한국의 연구소들은 인류가 가보지 못한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결국 AI 반도체는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건물의 기초석입니다. 이 기초가 흔들리면 미래도 없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했던 한국인의 빨리빨리 정신과 정밀함이 이제 AI 시대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한민국 반도체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치열한 미래 전쟁터를 살펴보았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단순한 산업이 아닙니다. 한 국가의 안보이자 외교이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생존 그 자체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멈추면 전 세계의 AI 서버도, 스마트폰도, 미래 자동차도 멈추기 때문입니다. 자원 하나 없는 이 땅에서 오직 사람의 머리와 땀방울로 일궈낸 기적.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저력을 시험받고 있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술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거대한 AI 시대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국 반도체의 승리를 믿으시나요?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깊이 있고 유익한 경제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